네. 자, 이어서 또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라반 이론을 이야기했고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외적 구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간에 동작 구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지난차 그 과제를 하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로 문의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먼저 동작 구문. 동작 구문은 먼저 동작을 정합니다. on action. 뛰기라든지 배기라든지 힙 불리기 뭐 이런 일련의 동작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몇몇 동작을 묶어서 동작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동작구를 만들 때 여러분이 수업을 그 무용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짜실 때 동작구를 만드는데 이 동작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맨 처음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 만약에 현대인의 우울한 일상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나는 동작구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뭘로 하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령 뭐 세수하는 동작 있죠. '이 동작을 가지고 나는 동작구를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세수하는 제 모습을 가지고 동작을 만듭니다. 두 손을 모아서 얼굴을 씻는 것 같은 이런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이 그 동작구의 핵심적인 동작이 됩니다. 이것을 주된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수하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 동작구를 짜지는 않아요. 이 동작을 한 다음에 부수적인 동작을 사이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번 이 동작을 하고 휙 돌아서 어 어떤 다른 동작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주된 동작이란 동작구 안에서 핵심적인 어떤 표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위적 동작, 어떤 돈다든지 부수적으로 돈다든지 뭐 하는 것들 있죠. 이것을 전위적 동작 또는 부수적 동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작구를 짤 때에는 그 동작구 안에 있는 동작 모두가 어떤 표현의 의미를 담거나 모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보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핵심적인 동작이 있고 부수적 또는 전위적 동작이 부가적으로 붙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작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동작구는 일정한 내용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자, 동작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 단순 반복하거나 동작구를 뭐 앞에 한 동작구를 단순하게 반복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변형 반복해서 하든지 간에 일정한 단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통해서 일정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요. 춤은 말처럼 언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춤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작구를 정하고 이것을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하는 일련의 덩어리에 해당하는 이런 동작 구문이라는 단락을 만들어야지 의미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동작 구문을 만듭니다. 동작구와 동작 구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6주 차였나요? 과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동작 구문을 만들어 보세요 하는 것이. 자, 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오늘 수업 내용은 라반 이론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우리가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임의 외적 층이라고 하면 에너지의 문제를 배제한 층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주로 목적을 삼는 것은 움직임의 구성 요소, 신체, 공간, 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특히 유아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무용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전문적인 무용수 교육에 있어서도 이 방법론은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제가 앞서도 강조했지만 라반 이론은 기본적으로 가상의 입방체 안에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속에서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건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신체 같은 경우 제가 가상의 입방체 안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입방체 속에 있는 나는 다양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신체 부위를 인식시킬 것인가? 우리가 나비처럼 해 보세요 하면 누구나 다 팔을 두 팔을 나풀나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팔이 아닌 다른 부위, 엉덩이로 나풀거려 보세요. 아니면 발목으로 나풀거려 보세요. 하는 식으로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유도를 단순하게 움직여 보세요를 넘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게끔 음 어 엉덩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움직일 때 "이런 부위도 쓸 수 있어요."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동작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중심으로 한 동작 구문 아니면은 무릎을 중심으로 한 동작 구문 식으로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하도록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간 인식 향상을 위해서도 동작 구문을 만듭니다. 즉 우리가 가상의 입방체에 있는 나는 앞과 뒤와 좌우, 위아래 그리고 여덟 개의 꼭지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다양한 신체 공간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연습이 생각보다 춤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직이면서 움직여서 다양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실행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려 했던 경우 있죠. 이게 바로 공간 인식 향상을 위한 동작 구문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검사를 해 보니까 대체로 어 다양한 어떤 공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면서 똑같이 앞, 옆 뭐 이렇게 단순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의 입방체 안에 내가 앞, 옆, 뒤 꼭지점을 8 개의 꼭지점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끔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끔 동작 구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낮이의 인식. 우리가 그냥 높낮이라고 하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무릎을 펴거나 발 업 하는 거 있죠. 이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리를 90 도로 들었다가 45 도로 들었다가 하이 높게 들었다가 이러한 높낮이 인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팔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높낮이를 두는 것 아니면 손목을 중심으로 해서 높낮이를 두는 것 그리고 눈도 있겠죠. 눈동자도. 내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중간 높이겠지만 눈을 치켜뜨면 위겠죠. 그리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 이거는 낮게 얘기했죠. 이처럼 신체에 있는 여러 부위를 의 높낮이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한 일정한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네 번째
시간 인식 향상을 위한 동작 구문. 이것은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분의 4 박자로도 움직이게끔 동작 구문을 짜시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은 4분의 3 박자의 박자로 동작 구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뭐 똑같은 박자 안에서도 다양한 템포들이 있잖아요. 빠르고 느리고 4분의 3 박자라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자를 중심으로 정확한 박자에 움직이고 다양한 템포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그 과제를 내고 있는 거 냈던 그 다양한 일정한 동작구를 만들어서 다양한 신체 그 동작 구문을 만들고 다양한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보라 하는 것은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네. 자, 우리가 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움직임의 외적 증의와 관련해 가지고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앞서 이야기한 방식을 취하면서 많이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바로 움직임의 질적 증의와 관련해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